지금 제정신이야! 한국에 간다고! 아버지, 저를 보내주세요. 제발요. 여러분은 사랑을 위해 어떤 것을 버리실 수 있나요? 여기 한국 남성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여성이 있습니다. 운명적인 사랑을 믿으며 한국으로 온 그녀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비아, 사우디 왕족의 혈통이며 성공한 사업가 집안의 막내딸입니다. 여기선 모두 저를 공주님이라고 불러요. 매일 아침 저는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거대한 방에서 눈을 떴어요. 금빛 샹들리에가 햇살에 반사되고 창밖으로 사막 위에 세워진 현대적인 도시가 펼쳐졌죠. 유리와 강철로 빛나는 빌딩들,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 제 옷장은 보석처럼 반짝이는 드레스들로 가득했지만 그 화려함은 저를 가두는 사슬이었어요. 제 삶은 황금빛 감옥, 숨막히는 새장이었죠. 매일 아침 아버지의 비서들이 보낸 스케줄로 하루가 시작됐어요. 구시 자선 행사에서 미소 짓기, 정오에 신부 수업을 하며 선생님과 점심 식사, 오후에는 외국 귀빈들과의 딱딱한 만찬. 화려한 화장을 한 예쁜 얼굴과 풍성한 머리카락은 보이지 않게 꽁꽁 숨겨야 하죠. 제 시간은 단 한순간도 제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왕족 출신의 사업에도 성공하여 강력한 권력을 쥐고 계셨어요. 그의 부인들은 많았고 저는 수십 명의 형제자매 중 가장 막내였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시면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그의 말은 법이었고 그의 결정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었죠. 창가에 서서 도시를 바라봤어요. 사막 위에 솟아오른 빌딩들, 그 아래로 사람들이 작은 점처럼 움직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단 한 번도 자유를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아침 긴 대리석 식탁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사비야, 내 결혼 날짜가 다음 달에 확정된다.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어요. 누구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칼리드, 두바이의 고위 인사다. 칼리드는 50에 가까운 나이에 이미 여러 부인이 있다고 했어요. 그는 저에게는 관심이 없겠죠. 저와 결혼해서 더욱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일 테니까요. 아버지,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용기를 내 말했지만 아버지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여태까지 공주로 살았으니 이제 의무를 다해야지.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내 언니들도 다 그렇게 했어. 반항하고 싶었지만 우리 세계에선 딸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어요. 침대 밑에 숨겨둔 태블릿을 꺼냈어요. 그 안엔 제 비밀이 있었죠. 수많은 외국 드라마들. 어릴 때는 미국 드라마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가 대세였어요. 그 드라마들은 저를 다른 세상으로 데려갔어요. 저와는 다른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사랑하고 꿈을 쫓고 스스로 운명을 만드는 세상. 한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카메라 앞에 서서 자신만의 빛을 찾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녀는 자유로웠고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히 써내려갔죠. 그 순간 제 마음에 희망이 싹 텄어요. 만약 내가 나만의 빛을 찾을 수 있다면? 잠시라도 내 삶을 내 손으로 그릴 수 있다면? 서둘러 한국의 예술학교들을 검색해봤어요. 아버지는 가문의 명예를 중시했지만 교육도 존중하셨어요. 비즈니스 논리로 설득하면 허락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날 밤 아버지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자 장미 오일과 커피 향이 났어요. 책상 위엔 왕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죠. 아버지, 가문의 위상을 높일 방법을 생각해봤어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왕국이 아시아와의 문화 교류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예술과 미디어를 공부하면 가문의 글로벌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걸리지? 6개월이요. 한 학기만 다닐게요, 제발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의 눈이 저를 꿰뚫었죠. 6개월. 단 하루도 더는 안 된다. 경호원이 항상 따라다닐 거다.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회였어요. 제 세상에 생긴 작은 문, 햇빛이 스며드는 틈이었죠. 2주 후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사막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며 심장이 설렘과 두려움으로 뛰었어요. 6개월은 짧지만 어쩌면 진짜 사비아로 살아보는 법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인천공항에 내리자 낯선 공기가 저를 맞았어요. 습한 비 냄새,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 안녕하세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혀에 어색한 단어였지만 새로움에 설렜어요. 택시는 화려한 서울의 밤거리를 달렸어요. 사막의 고층 빌딩과는 다른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가 거리에 가득했죠.
네온사인, 사람들의 웃음소리, 길거리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 캠퍼스에 도착하자 학생들이 잔디밭에서 책을 읽거나 프리스비를 던지며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기숙사 방은 아주 작았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창문 하나. 왕국의 제 화장실보다 작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은 사막의 황금빛과 달랐어요. 더 따뜻하고 더 살아있었죠. 서울에서의 첫 주는 혼란스러웠어요. 대학교 수업은 빠르고 한국어는 여전히 낯설었죠. 강의실은 미로 같았고 한글 표지판은 퍼즐처럼 읽기 어려웠어요. 첫 미디어 윤리 수업에서 교수님이 빠른 한국어로 말하다 영어로 바꾸셨죠. 오늘은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책임에 대해 논의합니다. 교재 15페이지를 펴세요. 단어는 이해했지만 학생들의 열정적인 토론은 따라가기 벅찼어요. 왕국에서는 여성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는 일이 드물었죠. 그런데 여기선 여학생들이 교수님과 당당히 논쟁을 벌였어요. 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소셜미디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어요. 교수님이 미소 지으며 반박했고 강의실은 활기로 가득 찼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그 자유로움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둘째 주 조별 과제를 맡았어요. 한국인 학생 지은이 저를 그룹에 초대했어요. 사비아 씨, 영어로 해도 괜찮아요. 같이 해봐요. 그녀의 친절함에 긴장이 풀렸어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으며 저는 수업의 리듬을 익혔어요. 지은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한국어 단어를 배우기도 했죠. 이거 공기놀이예요. 오징어 게임 혹시 보셨어요? 어린이들 게임인데 재밌어요. 지은이 웃으며 돌을 던지는 신용을 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따라하다 돌을 떨어뜨렸고 둘 다 깔깔 웃었어요. 세 번째 주 저는 처음으로 손을 들고 의견을 말했어요. 소셜미디어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교수님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좋은 지적입니다, 사비아 씨. 그 순간 저는 공주가 아닌 학생 사비아로 인정받는 기쁨을 느꼈어요. 강의실 밖 캠퍼스의 벚꽃나무 아래서 지은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웃었어요. 왕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평범한 순간들이 제 가슴을 채웠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캠퍼스 밖에서 시작됐어요. 홍대 거리를 걷다 한 여성이 저를 멈춰 세웠어요. 모델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녀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당신의 분위기가 독특해요. 광고 촬영에 딱이에요. 왕국에서는 왕족의 딸이 길거리에서 캐스팅되는 일은 상상도 못했죠. 경호원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저는 망설이다 호기심에 끌렸어요. 해보고 싶어요. 다음날 스튜디오에서 조명이 저를 비췄어요. 처음으로 가문의 이름 없이 그저 사비아로 빛났어요. 왕국에서는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쓰고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 옷을 골라야 했죠. 드레스는 그의 취향에 맞춰야 했고 색상조차 그의 허락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홍대 거리에서 베일을 벗고 바람을 맞았어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해요. 낯선 이들이 미소로 인사했고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지나갔어요. 그 해방감은 숨막힐 듯 강렬했어요. 스튜디오에서 스타일리스트가 과감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건넸어요. 이거 어때요? 깊은 V넥, 반짝이는 비즈 허리를 감싸는 실루엣. 왕국에서는 절대 입지 못할 옷이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지만 자유로웠어요. 촬영 중 스타일리스트가 수영복 화보를 제안했어요. 수영복이요? 놀라움이 목소리에 묻어났죠. 왕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당신의 자신감을 보여줄 기회예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탈의실에서 저는 심호흡을 하고 수영복을 입어보았어요. 에메랄드빛 원피스 수영복, 어깨를 드러내는 디자인. 경호원이 이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고한다면 저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야 할 거예요. 아직은 용기가 나질 않아서 다시 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촬영장에서 그를 만났어요. 포토그래퍼 강민수. 그의 이름은 스태프 재킷에 새겨져 있었죠. 사비아 씨, 자연스럽게 움직여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은 따뜻했어요. 촬영이 끝난 후 그는 다가왔어요. 학생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커피 한잔하면서 사진 잘 나오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요? 왕국에서는 남자와 단둘이 대화하는 건 금기였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경호원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스튜디오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민수 씨는 사진에 대한 열정을 나눴어요. 카메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잡아내죠.
사비아 씨는 뭔가 신비로운 비밀을 가진 것 같아요. 그의 말은 저를 당황하게 했지만 동시에 끌렸어요. 민수 씨는 낡은 카메라를 보여주며 웃었어요. 이거 제 첫 카메라예요. 10년 됐죠. 그의 손때 묻은 카메라는 왕국에 반짝이는 모든 것보다 더 진짜 같았어요. 특히 그의 반짝이는 예쁜 눈에 첫눈에 반했죠. 모델 일이 끝난 날 스튜디오 안은 조금 들뜬 공기로 가득했어요. 장시간 촬영에 지친 몸이었지만 모두의 얼굴엔 해방감이 묻어 있었죠. 스타일리스트가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삼겹살 먹으러 가요. 수고했으니까 오늘은 제대로 회식하자고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전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할랄 음식만 먹거든요. 순간 사람들의 눈빛이 서로를 향했어요. 의아함, 그리고 살짝 당황한 표정. 하지만 그 누구도 무례하진 않았어요. 사람들은 회식을 하러 자리를 뜨는데 민수 씨는 가지 않고 저를 위해 택시를 잡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난 민수 씨는 저에게 말했어요. 사비아 씨, 어제 말씀하신 할랄 음식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는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눈빛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저를 이해하고 싶다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할랄은 허용된이란 뜻이에요. 돼지고기나 피로 나온 고기, 그리고 정해진 방식대로 도축되지 않은 고기는 먹지 않아요. 술이나 특정 첨가물도 피하죠. 단지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이 어떻게 왔고 얼마나 정직하게 준비됐는지를 생각하는 철학이에요. 민수 씨는 조용히 듣다가 웃었어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종교적인 규칙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을 때 민수 씨가 전화를 했어요. 한국의 할랄 푸드 식당이 엄청 많아요. 제가 이태원 최고 맛집들 다 데려갈게요. 민수 씨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죠. 저는 왕국에서 늘 음식 규칙을 지켰던 터라 설레면서도 걱정됐어요. 이태원 골목에 도착하자 향신료 냄새가 코를 간지렸어요. 첫 번째 식당은 양고기 케밥과 부드러운 디핑 소스로 가득했죠. 여기 메뉴는 전부 인증된 할랄이에요. 민수 씨가 메뉴를 보여주며 윙크했어요. 한 입 먹자 왕국의 요리들이 떠올랐어요. 민수 씨 정말 맛있어요. 다음 식당에선 구운 채소와 고소한 소스 요리를 맛봤어요. 민수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서울엔 이런 곳이 수십 개예요. 걱정 마세요. 식당 주인이 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웃었죠. 민수 씨는 메뉴를 하나씩 설명하며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활기찼어요. 양고기의 향, 커밍과 고수가 어우러진 따뜻한 공기. 고향에서는 완벽하고 푸짐한 식탁이었지만 차갑게만 느껴졌었죠. 향수를 느끼며 정말 오랜만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입에 맞으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민수 씨가 말했을 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를 이해하려는 그 마음이 어떤 음식보다도 따뜻하다는 걸요. 저는 그의 배려에 감동하며 생각했죠. 한국은 나를 품어주는 또 다른 집 같아. 그날 우리는 웃음과 이야기로 골목을 채웠어요. 민수 씨와의 또 다른 모험은 동대문 시장에서 시작됐어요. 어느 토요일 민수 씨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사비아 씨, 오늘은 진짜 서울 사람처럼 살아봅시다. 동대문 시장은 왕국의 럭셔리 쇼핑몰과는 전혀 달랐어요. 좁은 골목마다 옷, 가방, 액세서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리듬처럼 울렸어요. 예쁜 아가씨, 이 스카프 어때? 싸게 줄게. 한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으며 윙크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민수 씨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예쁜 누나, 좀 깎아주세요. 그의 능글맞은 흥정에 아주머니가 깔깔 웃으며 가격을 깎아줬어요. 저도 어색하게 흥정을 시도해봤어요. 이거 좀 더 싸게 안 될까요? 아주머니가 난처해하며 말했어요. 새댁이 야무지네. 기분이다 1,000원 더 깎아줄게. 민수 씨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시장 한쪽에선 꼬치를 파는 포장마차가 있었어요. 사비아 씨, 이거 생선으로 만든 거예요. 드셔도 괜찮아요. 민수 씨가 꼬치를 건넸어요. 뜨거운 국물과 함께 꼬치를 한 입 베어 물자 짭짤한 맛이 입안에서 퍼졌어요. 왕국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생생한 맛이었죠. 갑자기 한 상인이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가 장난스럽게 끼어들더니 즉흥적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사비아 씨, 이 노래 당신께 바칩니다. 그의 어설픈 노래에 시장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저는 얼굴이 빨개져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그러다 실수로 너무 큰 모자를 사버렸어요. 이거 좀 크지 않나요? 제가 모자를 쓰자 민수 씨가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사비아 씨 어딨어요? 안 보여요. 그날 우리는 시장에서 산 스카프와 모자를 쓰고 골목을 누비며 사진을 찍었어요. 왕국의 궁전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자유와 웃음의 순간이었죠. 어느 비 오는 저녁 민수 씨의 아파트에서 낡은 소파에 앉아 로마의 휴일 영화를 봤어요. 작은 방은 따뜻한 조명과 커피 향으로 가득했죠. 오드리 헵번이 연기한 공주는 왕족의 굴레를 벗고 기자는 그녀의 진실을 품었어요. 그들의 하루가 내 서울 생활, 민수 씨와의 순간들과 겹쳐졌어요. 공주가 자유를 갈망하며 로마 거리를 달리는 장면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사비아 씨 왜 그러세요? 괜찮으신가요? 민수 씨가 영화 음악을 끄고 다가왔어요. 그의 눈은 걱정으로 반짝였죠. 이 영화 저랑 너무 닮았어요. 자유를 꿈꾸지만 결국 돌아가야 할지도 몰라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사비아 씨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은 공주님보다 강해요. 그리고 저 사비아 씨를 정말 좋아해요. 그의 고백은 비 내리는 창밖처럼 조용히 하지만 깊이 울렸어요. 심장이 뛰었고 왕국의 무게가 잠시 사라졌어요. 민수 씨. 민수 씨에게 나에 대해서 말해야 해. 하지만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맞잡은 그의 따뜻한 손이 모든 두려움을 녹여줬고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모델 일은 점점 많아졌어요. 왕국의 공주로서의 삶은 점점 멀어졌고 저는 카메라 앞에서 진짜 사비아로 빛났어요. 민수 씨는 바다를 보여준다며 저를 부산에도 데려갔어요. 해운대의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 사비아 씨 너무 예뻐요. 그가 셔터를 누르며 말했어요. 어느 날 우리는 지하철을 탔어요. 왕국에는 이런 대중교통이 없었죠. 사람들로 가득한 객차, 갑작스런 출발에 비틀거리는 저를 민수 씨가 잡아줬어요. 사비아 씨 괜찮으신가요? 그의 미소에 심장이 뛰었어요.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풍경은 사막과 달랐어요. 더 인간적이고 더 살아있었죠. 한강 피크닉도 잊을 수 없어요. 민수 씨가 준비한 샌드위치와 과일을 먹으며 우리는 잔디 위에 누워 구름을 봤어요. 저기 저 구름은 토끼 같아요. 제가 말하자 민수 씨가 웃었어요. 저는 공룡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순간 저는 왕국의 궁전을 잊었어요. 하지만 그림자는 늘 따라왔어요. 아버지의 비서들이 메시지를 보냈죠. 칼리드와의 결혼 준비가 순조롭습니다. 제 심장은 무거워졌어요. 민수 씨에게는 아직 제 정체를 말하지 못했어요. 그는 저를 유학생으로만 알았죠. 봄이 왔고 서울은 벚꽃으로 물들었어요. 민수 씨는 저를 경복궁으로 데려갔어요.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꽃잎 사이를 걸었죠.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요. 민수 씨가 셔터를 누르며 말했어요. 이곳에서 저는 공주가 아닌 사랑에 빠진 여성이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촬영장에서 사촌 라시드가 나타났어요. 사비아, 내 부모님께서 널 감시하라고 했어. 그는 봉투를 내밀었죠. 민수 씨와 제가 한강에서, 카페에서, 벚꽃 아래 손을 잡은 사진들. 칼리드는 이런 불경을 용납하지 않아. 이 관계를 끊지 않으면 널 왕국으로 끌고 갈 거야. 스튜디오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이 자유는 너무 짧았어요. 민수 씨에게 거짓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남산타워 근처 공원에서 모든 걸 털어놨죠. 사실 저는 왕가의 혈통이에요. 아버지는 사업가이시고. 2달 뒤 저는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해야 해요. 민수 씨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어요. 왜 지금 말씀해 주신 건가요? 민수 씨에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잃더라도 진실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민수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사비아 씨. 저를 믿어줘서요.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만났어요. 민수 씨는 저를 덜 알려진 골목길로 데려갔고 저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한국인처럼 옷을 입었어요. 하지만 출발일이 다가오며 두려움이 커졌어요. 비 오는 밤 민수 씨가 말했어요. 만약 왕국으로 돌아가지 않으신다면? 제가 함께 간다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세계는 달라요. 결혼은 권력과 돈의 거래예요. 하지만 민수 씨는 단호했어요. 그럼 제가 다른 길을 보여드릴게요. 그는 카메라를 들고 저를 찍으며 웃었어요. 모델 일은 제게 날개를 달아줬어요. 패션 위크에서 런웨이를 걸으며 박수를 받았죠. 하지만 라시드의 감시는 심해졌어요.
그는 다시 나타나 경고했어요. 아버지가 전용기를 준비했어. 한마디면 넌 내일 왕국으로 돌아가. 저는 더 굳게 결심했어요. 제 삶은 내 것이어야 해요. 출발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을 때 아버지와 화상통화로 맞섰어요. 아버지, 저는 칼리드와 결혼할 수 없어요. 서울에서 모델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아버지의 분노가 화면을 뚫었어요. 거부하면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모든 지원이 끊긴다. 가슴이 찢어졌지만 저는 자유를 선택했어요. 저는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과 옷, 보석을 팔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아버지의 지원이 끊어진 대신 저에게는 자유가 생겼어요. 어느 맑은 가을날 민수 씨가 깜짝 여행을 제안했죠. 사비아 씨, 드라마 겨울연가 좋아하시죠? 촬영지로 가볼까요? 기차를 타고 춘천으로 향했어요. 남이섬에 도착하자 메타세커이아 길의 단풍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여기가 준상과 유진이 자전거를 탄 곳이에요. 제가 설레며 말했죠. 민수 씨가 웃으며 자전거를 빌려왔어요. 우리도 드라마 주인공처럼 달려봅시다. 섬의 바람을 맞으며 페달을 밟자 아버지와 왕국의 억압도 잊혀졌어요. 준상과 유진의 첫 키스 장면이 촬영된 호숫가에서 민수 씨가 사진을 찍어줬어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얼른 달려온 민수 씨가 말했죠. 사비아 씨, 겨울연가의 최지우보다 더 빛나요. 그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죠. 춘천 명동거리도 방문했어요. 유진이 준상을 기다리던 장소에서 저는 드라마 속 애틋함을 떠올렸어요. 민수 씨가 따뜻한 붕어빵을 사오며 말했어요. 사비아 씨, 이 순간이 우리 드라마예요. 잊으면 안 돼요. 남이섬의 단풍과 춘천의 정취 속에서 저는 사랑과 자유를 동시에 느꼈어요. 6개월 후 저는 여전히 서울에 있었어요. 모델 일을 계속하며 돈을 벌었고 한국인 룸메이트들과 아파트를 공유했어요. 민수 씨는 제 문화를 배우고 빠르게 왕국의 언어를 익혔어요. 한강에서 그가 말했어요. 왕국에 갈 겁니다. 사비아 씨 가족을 만나러요. 저는 울면서 민수 씨를 말렸어요. 아버지는 민수 씨를 아무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왕국 저택에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며칠이나 버텼어요. 마침내 아버지가 나오셨죠. 뻔뻔하구나.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민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존경을 담아 사비아 씨의 손을 청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시험했어요. 왕국의 문화, 율법, 종교 전통 등. 민수 씨는 모든 질문에 답했어요. 왜 내가 너에게 내 딸을 주겠나? 아버지가 물었죠. 저는 사비아 씨를 사랑합니다. 그녀의 이름이나 재산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의 말이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2달 후 저는 왕국으로 돌아갔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아버지는 저를 보고 한숨을 쉬셨고 어머니는 저를 안고 눈물을 흘리셨죠. 왕국의 막내 공주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왕국의 화려한 홀과 서울의 한옥에서 2번의 결혼식을 올렸어요. 칼리드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우리는 아버지의 호화로운 저택 선물을 정중히 거절하고 스타브리지 스튜디오를 시작했어요. 한국과 왕국을 패션과 사진으로 이어주는 회사였죠. 3년 후 스튜디오에서 여러 명의 팀원들과 일하고 있어요. 민수 씨는 왕국 언어로 클라이언트와 대화하고 우리 딸 레일라는 제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레일라는 어디서든 얼굴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사랑과 꿈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용기가 있어야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은 사랑을 위해 모든 걸 걸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